네, 국내외 주요 이슈 짚어보는 데일리 이슈 리포트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말이죠.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애플의 스마트폰 이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제품이 수입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형 제품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긴 한데 어떻게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인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조치 등으로 인해서 국제무역 위원회에서는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생산되는 해당 애플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당장 애플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즉 우리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허 소송 과정에서 자국 기업인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의 손을 미국이 들어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단순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승패 논리에 의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 가능성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이 애플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보면 오히려 이 같은 조치가 삼성전자에 대한 디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대부분 구형 및 저가 관련 제품 등이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보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가 오히려 애플로 하여금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애플 관련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삼성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달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만약 내려지게 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중국 팍스콘 공장을 포함한 대부분 해외 근로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요인 등도 삼성이 질 가능성 자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승패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런 특허 소송에 대한 승소가 우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근거보다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더 강화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매출이라든가 승패 논리보다는 그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일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 아베노믹스가 워낙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오늘 아베 총리가 새로운 경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데다가 아베노믹스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상당히 부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발언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발표되는 새로운 경제개혁 방안은 현재 구조적인 일본 경제에 대한 회생을 근거로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법안 마련 및 정부 재정 구조에 대한 변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일본 주식시장의 급등량이 확대되었었던 만큼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 매수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 공적 연금은 대략적으로 약 1조 달러 이상의 순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문제는 일본 내 주식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약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연기금에 대한 주식 매수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의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 등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주식시장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에는 긍정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같은 연기금에 대해서 변동 위험이 큰 주식 비중을 높인다라는 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현재 세수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매각 등이 포함됨으로써 단기적으로 현재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시장 평가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금리 및 엔화의 가치에 대한 변동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베노믹스에게 닥친 위기 잘 타개해 나갈지 어떤 묘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주식 시장 이슈에 가려진 감이 있긴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 회복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4월에 주택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로는 모기지 금리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부담도 좀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4월 주택 가격도 봤을 때 어떤 의미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의 이슈가 하반기에 강조되어 왔다가 올 들어서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가려져서 최근 미국 부동산 경기의 언급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은 4월 주택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전년 동기 대비 5%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모기지 금리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와 또 그동안 실추되었었던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커졌다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 경기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될 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오픈엔드 방식의 양적 완화 정책은 MBS에 대한 약 400억 달러의 월간 매수와 국채를 대상으로 한 약 400억 달러에 대한 매수가 병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뭔가 축소가 된다라면은 선제적으로는 MBS, 바로 부동산 관련 채권 관련된 부분 등이 먼저 축소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향 등이 발생되더라도 만약 주택 시장의 가격 변화 등이 제한적이다라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으로서 시장은 해석될 가능성 자체가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당장 글로벌 금융 시장에 가져오는 어떤 자금 회수에 대한 성격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어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과 함께 미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요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자,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